할아버지 김철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람한 체격을 자랑하는 그였지만 요즘 들어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오전 10시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 민준이가 현관문을 조용히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벌써 왔니? 오늘 일찍 끝났나? 할아버지가 물었지만 민준이는 대답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밝았던 민준이가 요즘 들어 말수가 줄어들고 자꾸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민준이의 부모인 아들 우진과 며느리 수연은 모두 맞벌이를 하느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었고 수연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만큼 민준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 이 집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낸 후 혼자 지내다가 아들의 권유로 함께 살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민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라면 끓여줄까?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무작정 다그칠 수도 없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쯤 우진과 수연이 퇴근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수연이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다. 그런데 민준이가 오늘 일찍 들어와서는 계속 방에만 있더라. 혹시 무슨 일 있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이 민준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아빠 왔다. 문 열어봐. 민준이가 문을 열었을 때 얼굴이 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울었던 것 같았죠. 무슨 일이야? 아픈 데 있어? 우진이 물었지만 민준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민준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민준아, 많이 먹어야 키 크지. 할아버지가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지만 민준이는 억지로 한두 숟가락만 떠먹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민준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민준이 방문 앞에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우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과 수연이 출근한 후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와 산책이나 할까? 처음에는 민준이가 거절했지만 할아버지의 계속된 권유에 마지못해 따라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볼까? 할아버지는 민준이 편이니까 뭐든 말해도 돼.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혀요. 민준이의 고백에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는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일 돈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때려요. 그리고 제 가방도 숨기고 급식비도 뺏어가요.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니?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요. 그럼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할아버지가 말하자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너무 바빠요. 제가 또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께 말하면 더 심하게 괴롭힐 것 같아서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10대 아이들과 맞서기에는 너무 벅차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우진과 수연에게 민준이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당장 학교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더 심해질 거예요 라며 울면서 말렸습니다. 우진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일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수연도 맞아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민준이 등하교를 도와주면 어떨까? 아침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는 거야. 하지만 우진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연세에 그런 일까지 하시면 안 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집에서도 계속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멍든 자국까지 생겨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옛날 앨범을 꺼내서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군복을 입고 복싱 글러브를 끼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철수는 젊었을 때 복싱 선수였습니다. 비록 프로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아마추어로서는 상당한 실력을 자랑했었죠. 군대에서도 복싱 선수로 활동했고 전역 후에도 한동안 동네 체육관에서 복싱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복싱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40년을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싱은 추억 속의 일이 되었죠.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는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강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70세의 노인이 되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할아버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복싱 체육관이 아직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체육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바뀌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복싱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젊은 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복싱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나이를 생각해서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복싱을 했던 사람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관장은 할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체육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금방 숨이 찼고
근육도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거든요. 2주가 지나자 몸이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도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장도 할아버지의 발전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예전에 하셨던 게 맞네요. 폼이 살아나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어디를 다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 체육관에 다녔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운동하러 다니세요? 얼굴색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그냥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며 넘어갔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의 몸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육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고 움직임도 훨씬 민첩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민준이를 괴롭히는 아이들과 맞설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준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옷이 찢어진 채로 돌아왔고 또 어느 날은 코피를 흘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할아버지가 같이 학교에 가볼까? 할아버지가 제안하자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더 창피당할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민준이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내내 불안해했지만 할아버지는 침착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를 믿고 학교에 들어가. 오후에 데리러 올 테니까. 오후 3시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시가 되어도 5시가 되어도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교실을 찾아갔지만 민준이는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물어보니 민준이는 수업 끝나고 바로 나갔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민준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헤맨 후 학교 뒤편 공터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터에서는 민준이가 4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이의 가방을 빼앗고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도 돈 없어? 그럼 이거라도 달라고. 한 아이가 민준이의 시계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울면서 제발 그냥 두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중 가장 큰 아이가 민준이를 밀쳤습니다. 민준이가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할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70세의 할아버지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싱으로 단련된 체격과 눈빛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아이들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민준이를 괴롭혔구나. 아이들 중 리더 격인 강태연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해요? 그냥 가세요. 다른 아이들도 킥킥거리며 할아버지를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교육이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강태연이 화를 내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교육?
늙은이가 주제를 모르고 그 순간 할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움직임으로 강태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야! 강태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아귀 힘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잠깐만요. 아파요. 강태현이 항복의 표시로 다른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강태현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만만히 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 나이일 때는 주먹으로 말하던 시대였거든. 아이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다른 아이 하나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반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할아버지는 복싱에서 배운 푸더크를 사용해 아이들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날렵했거든요. 첫 번째,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할아버지가 한 아이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다른 아이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집단으로 한 명을 괴롭히는 것. 강태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과 움직임에서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났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할아버지가 권투 자세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른에게 버릇없이 구는 것. 그 자세는 완벽한 복싱 스탠스였습니다.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양손을 가슴 높이로 올린 모습이 프로 선수 같았습니다. 강태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운동하세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 응, 복싱 좀 했지. 너희들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을 가르쳤거든. 아이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폭력을 쓰고 싶지 않다. 대신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 할아버지는 주먹을 내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야. 너희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들도 누군가를 지켜야 할 상황이 올 거야. 그때 너희들이 지금처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현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다운 거야. 그리고는 민준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친구들이 사과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민준이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할아버지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준이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다른 친구들도 괴롭히지 마라.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그날 이후 민준이를 괴롭히던 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강태영과 다른 아이들이 민준이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밝아졌고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정말 멋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복싱 선수였던 거 처음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한때는 젊었거든. 우진과 수연도 민준이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냥 아이들과 대화를 좀 했지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진은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괜히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는 아직 건강해. 그리고 우리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복싱 체육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거든요. 몸도 많이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더 활력이 넘쳤습니다. 관장도 할아버지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70세에 이런 실력이라니. 할아버지는 아직 늦지 않았구나라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태연이가 다른 애들이 저를 괴롭히려고 할 때 막아줬어요. 할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태연이가 이제 진짜 친구가 된 거구나. 강태연은 할아버지를 만난 후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괴롭히던 것은 물론이고 다른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먼저 나서서 말리곤 했습니다. 며칠 후 강태연이 직접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현관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보니 태연이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이구나. 무슨 일로 왔니?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자 태연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사과하러 왔어요. 그동안 민준이를 괴롭혀서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태연이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사과는 이미 받았어. 그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지. 태연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태연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태연이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저도 복싱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로 강해지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강해지고 싶다고? 그럼 먼저 왜 강해지고 싶은지 말해봐. 태연이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약한 친구들을 지키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할아버지는 태연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복싱을 배우는 목적은 남을 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남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걸 약속할 수 있니? 네, 약속해요. 태연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연이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함께 복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에서 할아버지와 태연이가 함께 운동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10대 아이를 가르치는 광경이 신기했거든요. 할아버지, 이게 맞나요? 태연이가 펀치 자세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하지만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 할아버지가 태연이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말했습니다. 태연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복싱을 통해 자신감과 책임감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민준이도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학급에서 리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을
민준이가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체육 시간에 현우가 축구공에 맞아서 넘어졌는데 다른 애들이 웃으면서 놀렸어요. 그래서 제가 현우를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멋진 일을 했구나.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야. 복싱을 배우며 태연이와 민준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진과 수연도 아버지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TV만 보시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활력이 넘치시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래됐네요. 수연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민준이 일이 아버지에게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준 것 같아요. 우진도 동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지킬 수 있어서 보람이 커라며 웃었습니다. 체육관에서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손자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복싱으로 교육했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할아버지가 계시다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겸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손자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체육관 관장도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체육관에서 시니어 복싱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강사를 맡아주시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만큼 경험 많고 인품 좋은 분이 어디 계세요? 결국 할아버지는 주 2회 시니어 복싱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복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할아버지는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관장이 격려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의 진정성이 있으면 충분해요. 수업이 시작되자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수강생들과 친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복싱을 다시 시작했어요. 손자 때문이었죠. 수강생들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로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와, 정말 멋있네요. 저도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60대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할아버지의 복싱 클래스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도 가끔 할아버지를 따라 체육관에 와서 수업을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선생님 같아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연이도 함께 와서 할아버지의 수업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태연이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주면 더 좋겠다. 체육관은 점점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클래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세대 간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할아버지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70세에 복싱을 다시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자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할아버지가 진솔하게 답변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건강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후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과분한 관심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6개월이 지난 후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학급 반장으로 뽑혔어요. 민준이의 기쁜 소식에 가족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반장이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우진도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민준이가 계속 힘들어했을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태연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복싱을 배우면서 진짜 강한 사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약한 친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1학년 애가 괴롭힘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말렸어요. 태연이가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잘했어. 그게 바로 복싱을 배우는 진짜 이유야. 할아버지의 시니어 복싱 클래스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60대 수강생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체육관은 이제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선수들과 시니어들이 함께 운동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관장도 할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신 후로 우리 체육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운동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함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하게 혼자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신 후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래. 민준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었어. 할아버지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진도 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복싱도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수연도 동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연세 때문에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이 함께하니까 가능한 일이었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지역 체육회에서 모범 지도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복싱을 다시 시작해서 손자를 지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준이와 태연이도 함께 와서 할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민준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을 받으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저를 믿고 따라준 가족들과 수강생들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특히 손자 민준이가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우진과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준이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마음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거야.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태연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강함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너희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야. 1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래스는 더욱 인기가 많아져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준이는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당당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태연이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약한 친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복싱 클럽에도 가입해서 계속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복싱 클래스는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손자를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다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처럼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네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 친구들에게도 우리 같은 가족이 있으면 좋겠어.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 우진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경험을 나누는 거죠.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자.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는 체육관에서 그런 가족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복싱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말에 많은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민준이와 태연이도 할아버지를 도와 또래 친구들에게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용기가 났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고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모든 성공보다 민준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게 가장 소중해. 할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지만 20대 못지않은 활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할아버지만큼 자랐고 성격도 당당하고 밝습니다. 가끔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대답합니다. 아니야, 민준이가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야. 그때 민준이의 용기가 모든 걸 바꾼 거야. 태연이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복싱부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복싱도 배웁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복싱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요. 할아버지의 시니어 복싱 클래스는 이제 전국 체육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그런 곳들의 자문을 맡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여전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모두가 모여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주말에 함께 산책하고 민준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이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할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할아버지, 괴롭힘을 당하다가 용기를 낸 손자, 그리고 변화한 가해자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체육관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